저는 대전에 삽니다. 그래서 오늘 내려오면서 비도 오는데 해문산에 갔어요. 그래서 다섯 신선께서 바둑 뒀다는 그 이야기를 또 거기 가서 읽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제가 전에 저쪽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여긴 산하가 참 신비합니다. 우리 순창은 신비하고 아까 황숙주 군수님하고 제가 3시부터 거의 40분 가까이 대담을 나눴는데 아마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 중에서 정역을 얘기하고 동경대전을 얘기하는 분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참 걱정되는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님들 중에도 과연 역사를 제대로 아는 분이 계신지 전 상당히 궁금합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액수만 달라요. 난 얼마 주겠다, 얼마 주겠다. 지금은 제가 봐서는 주몽 같은 대통령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몽이 한 일이 뭡니까? 여러 졸본이나 뭐나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던 그 시기에 그 전부 통일하고 우리 한사군 유민들 그 고생하는 걸 전부 합쳐서 큰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남북한으로 나뉘어 있는 이 나라를 통일하고 고려인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떠도는 우리 민족들을 전부 규합을 해서 저는 북한은 어떻게 곧 몰락할 것 같아요. 남북 통일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전 살기 때문에 한화 야구팀 팬인데 한화가 야구 우승하는 것보다 전 남북 통일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통일이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의 역사는 잘 아시다시피 갈라졌다가 영웅이 나타나서 합쳐지면 우리나라를 꼭 쳐들어옵니다. 당 다시 갈라졌다 합쳐졌다를 번복하는데 이제 갈라질 시기가 된 것 같고 어르신들이나 우리가 운이 좋으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유튜브 나가나요? 예. 좀 순화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예. 하늘이 도우면 정말 주몽 같은 대통령을 맞이할 전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자기가 어떤 나라를 이어받는지를 모르고 이어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자체 장중에서 우리나라 그 동학 깊은 신부까지 얘기를 하시는 저는 지자체 장을 황숙주 군수님 말고는 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창에도 용 한 마리가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 저희 대한사랑이 군 소재지에 지부가 거의 없어요. 근데 순창은 어쨌든 이러한 기운 이러한 것들이 다 모여서 오늘 지부장이 취임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적으로 제 사견입니다. 대한사랑 입장도 아니고 그냥 오늘 순창을 들리면서 제가 그냥 떠올랐던 것을 일단 인사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6시까지 빌리셨다고 하니까 한 5시 한 45분까지 한 1시간 정도의 강의를 마쳐보겠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한번 신문 광고 냈던 문안입니다. 아직도 단군이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믿으십니까? 아직도 단군 신화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신화라는 말이 멋있는 것 같지만 제우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다고 그래서 제우스가 역사 인물은 아니잖아요. 즉 교묘하게 우리나라 단군 조선을 부정하는 아주 교활한 방법입니다. 마치 단군을 추모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인물은 아니다라는 아주 교활한 일본 사람들의 거짓말을 지금도 한국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낙랑군이 북한 평양에 있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믿지 않습니다. 옛날에 단군조선이 이만했다고 쳐봐요. 한나라가 그 단군조선을 물리치고 거기다 한사군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한사군이 대륙에 있어야죠. 왜 한사군, 그러니까 이만한 단군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은 왜 이쪽 북한 쪽에다가 4개를 설치합니까? 그 초등학생도 믿잘, 지금 우리나라 태어난 거짓말이 몇 개가 있는데 고려 국경이 만주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학교에서 평양과 원산을 연결하는 천리장성이 고려 국경이라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안 믿습니다. 왜? 컴퓨터에서 요새 구글이라고 있습니다. 구글로 이렇게 거기 보면 성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성이 없는 곳을 천리장성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공무원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아, 그걸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그래서 참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그 매국의 식민사학을 해방되고 나서 다른 건 몰라도 경찰, 군인, 역사학자는 우리가 친일청산을 했어야 옳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병도라는 그 두목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죽이란 뜻이 아닙니다. 강단에서만 끌어내렸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 지금 손자, 증손자까지 퍼져 있는 바람에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독립된 지 지금 8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가 독립된 지 80년이 지나도록 식민사학 때 배운 내용을 답습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 역량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낙랑군이 북한 평양에 있다는 것도 참 믿기 어려운 거짓말입니다. 아직도 임나일본부가 가야 지역에 있다고 믿으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바로 여기 이웃 남원에서는 실제로 이 임나일본의 망령이 지금 남원시를 지금 완전히 다 들끓어 놓고 있어요. 순창은 운이 좋았습니다. 이 악마의 손을, 마술을 피해갔어요. 순창은요. 예, 그러나 옆에 남원이 무슨 일이 이루어졌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순창을 좌지우지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오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그 문제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느 대통령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치권에서 역사를 바로잡아야겠다는 그 결의를 굳히지 않으면 저는 우리나라는 밝은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오로지 이쪽 정당이 잡으면 저쪽 숙청하고 이쪽이 잡으면 저쪽 숙청하고 조선시대 사화 같은 것이 반복될 뿐이지 진정한 그 민초들의 그 민족의 어떤 민족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워낙 경건한 부분이라 표현이 잘 안 되네요. 그 어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점점 멀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시면은 그럼 여러분은 아직도 식민사관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건 오래전 광고인데요. 지금 78년 됐죠. 광복된 지 75년이 지났어도 역사는 아직 광복되지 못했습니다. 대한사랑은 정치, 종교, 지연, 학연 등과 무관한 역사 광복단체입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저는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상은 대한사랑 내부에서 정치, 종교 얘기를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일단 역사 광복을 위해서 모인 단체입니다. 역사 광복이 뭐냐? 나라는 광복했지만 역사는 광복하지 못했어요. 역사를 되찾아합니다. 세 번째, 대한사랑의 대한사관이 식민사관을 대체해야 역사가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천문학자입니다. 아까 우리 숙모회 회장님께서 너무 과찬을 하셨는데 저는 노벨상을 거론할 정도 큰 학자는 아닙니다. 다만 남들이 연구 안 하는 블랙홀을 또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안 하는 천문학을 하는 바람에 아마 천문학자 조경철 박사님은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은 너무 일찍 태어나셨고 그 다음 저도 조금 일찍 태어난 감이 있습니다. 천문학을 하는 사람이 그만큼 귀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천문학을 공부함으로써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집에서는 불효자였고, 집에서 어렵게 대학 보냈는데, 옛날에 아버님께서 사람이 왜 공부를 하느냐, 권력을 잡거나 돈을 벌거나 둘 중에 하나를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란다. 근데 네가 천문학을 한다니까 아버지가 참 가슴이 아프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님은 시골 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팔자가 천문학이어서 별이 씌웠습니다. 한마디로. 또는 저는 별 내림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 말고는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좋은 사육감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이들한테 금수저 부모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즘은 내가 이러려고 천문학을 했, 남들 안 하는 천문학을 했구나 그러면서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을 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주를 공부하는 천문학을 바탕으로 이제 역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문학자가 왜 역사를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자연과학에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시인이 한 거는 천문학밖에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물리학을 한 것도 아니고 화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별자리를 보면 몇천 년 전에 원시인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도 이건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서양이든 동양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어떤 거대한 배가 통째로 별자리가 되어 있어요. 도에 치읓받침한 돛을 라틴어로 벨라라고 합니다. 벨라. 그 다음에 고물, 이렇게 그러면 옛날 지중해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지중해 위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커다란 배를 생각했구나. 그걸 저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단권색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무진 50년 오성치루라는 귀절이 나옵니다. 저 9글자가 제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저건 천문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하나로 단권조선은 신화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PPT에서 파란색은 하늘과 관련된 단어고요. 빨간색은 안 좋은 겁니다. 예, 저기서 무진 50년이라고 하는 것은 BC 1733입니다. 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입니다. 천왕성부터는 안 보입니다. 눈으로. 떠 있어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남쪽안을 보시면 초저녁에 서쪽에 밝은 별이 금성이고 중천에 밝은 별이 목성입니다. 그건 누구에 다 보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흐려도 도시가 밝아도 불빛이 밝아도 서울서도 두 개는 보입니다. 근데 이 5개가 한 번에 보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계에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지 맘대로 돈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를 기준으로 보면 항상 5개가 다 한쪽으로 쏠릴 확률 자체가 작아요. 그래야 지구에서 5개가 하늘에 한꺼번에 5개로 보이는 것이죠. 그건 꼭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보통 행성은 어느 계절이든 한두 개는 보여요. 돌아가면서 바뀌는 건데, 이 5개가 한꺼번에 보였다는 것을 제 선배 천문학자가 4,000년 전에 기록을 필사적으로 남긴 것입니다. 근데 참 슬픈 것이 뭐냐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오행성을 4,000년 전에 관측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역시 걔들은 달라. 사대 문명이 어떻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 4,000년 전에 이런 위대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식민사학이 없다. 나는 그런 생각 없다 하는 분들도 사실은 다 소중하나 그런 데 빠져 있고 우리가 비루하다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우리 후배 천문학자들에게 첨성대 그러면 다 동양 최고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뜻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 입장에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고 하면 감지덕지지 그것이 깔려 있습니다. 천문학자 중에도 아마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가만히 있어 이거 세계 최고 아니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아니야? 한 명 정도가 의심을 할 뿐 어느 누구도 동양 최고라는 말에 이의를 달지를 않습니다. 제 자신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국립천문대가 없기 때문에 정부출연기관 한국천문연구원이 국립천문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기 원장을 했다는 것은 천문대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천문대장이라는 놈이 왜 저는 그때 스톤헨지 때문에 그랬어요. 스톤헨지가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는 기록을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 첨성대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없다고 믿었는데 제가 원장에 물러나고 나서 여러 논문이나 글들이 스톤헨지는 전혀 별을 보던 데하고 상관이 없다는 게 밝혀지면서 아 그럼 첨성대가 세계 최고의 천문대겠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 사람들조차도 경주와 로마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어딜 가도 그 나라 종교의 큰 사원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불국사가 있으면 로마에 경주에 불국사가 있으면 로마에 무슨 사찰이 있고 그러나 천문대는 로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주도 어떻게 보면은 첨성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할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위대한 4,000년 전 천문 기록이 과연 맞느냐? 예, 취는 모인다는 뜻이고 루는 별 이름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 저 위대한 기록이 과연 맞느냐? 천만다행인 것은 목성이나 토성이 공전 주기가 안 변해요. 4,000년 갖고는 안 변합니다. 천문학에서 뭐가 변하려면 적어도 몇 천만 년 정도 돼야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로 돌려보면 저거를 재현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건 뭐 그냥 컴퓨터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제 후배 천문학자 두 분이 라데일 박창범이라는 제 후배 두 분이 이걸 갖다가 컴퓨터 돌려봤더니 맞더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래전에 했습니다. 1993년에 여기 안 되는군요. 1993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논문이 주목을 받지도 못하고 라데일 박사가 일찍 타계했습니다. 대장암으로 일찍 죽었어요.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게 옛날에 둘이 소주를 먹는데 형 나 요새 뭐 어쩌고 뭐 화장실 가면 뭐 더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빨리 병원 가봐라 했어야 되는데 뭐 그냥 뭐 치질이나 별거 아닌 줄 알고 그 참 지금도 후회됩니다. 누가 30세 이쪽 저쪽에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워낙 스트레스를 받고 살긴 했어요. 후배가. 그 다음에 그래서 박창범 후배만 살아남았는데 박창범 박사가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훌륭할 리가 없다. 너 이거 조작한 거지. 너 이거 뭐 나 정말 이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 처음 봤습니다. 우리는 위대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래서 박창범 박사는 얼마나 많은 타격을 받았나 이 얘기를 거의 10년이 넘도록 안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정작 얘기를 하고 다닌 건 접니다. 첫째, 제 것이 아니니까. 이게 제 것이면은 자화자찬하는 격이 돼서 제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데 제 후배들 건데 뭐. 이게 유명해지면 박창범 박사가 뭐 더 각광을 받지 제가 받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난 중요한 것은 이게 양심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이게 제가 컴퓨터 화면을 뺐습니다. 지금 강의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컴퓨터 화면을 그림으로 이쁘게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 해와 달 사이에 재료의 빨간 놈이 화성입니다. 화, 수, 토, 목, 금 순서로 5개가 해와 달 사이에 목걸이처럼 들어갔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저것이 유명한 오송치루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이 역사에 얼마나 관심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살살 일단 천상열차 분야지도 5개를 8글자를 정확히 되나 좀 테스트 해봐요. 국민들이 대동여 지도는 다 알아요. 땅의 지도인. 근데 하늘의 그 지도인 천상열차 분야지도 8글자를 대는 고위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성치루가, 무진 50년 오성치루는 모르더라도 오성치루 네 글자를 댄다. 아, 이분은 역사까지 알고 있구나. 제가 몇 개 재는 그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오성치루입니다. 예, 아마 이 순창에서 오성치루를 아는 분이 10명이 안 될 겁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제 우리 순창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제 선배 누군가가 보시고 필사적으로 기록을 남겼던 것이 우연히 안 없어지고 전해진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거의 한 뼘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쭉 뻗어서 한 뼘 안에 5개가 다 들어가는 경우는 3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5개가 다 보이는 경우도 드물지만 한 뼘 안에 들어가는 걸 우리 전문 용어로 각도로 10도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10도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3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개가 이쁘게 들어간 것을 우리 천문대장이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학자들이 그때 뭐 요새는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청동기도 없고 동굴 속에서 날고기 먹을 때인데 무슨 저 단군 조선이 나라야 신화지 이러고 있습니다. 천문대가 있는데 아니 그럼 어떻게 천문대가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러면 천문학자가 임금이거나 임금 옆에 천문대가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역사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조공을 바치고서 불쌍해서 내가 몇 푼 보태줬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물건이 건너간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게 추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누구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밤새 얘기도 합니다만 지금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제가 줄거리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책이 단군색이라는 책인데 우리나라가 조선이 우야도 해군대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고 나서 이성계가 쿠데타를 했으니까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나라에 나 쿠데타 했는데 나 좀 인정해다오. 그러면 형님으로 모시겠다. 하늘로 모시겠다. 하늘 국가로 천자로 모시겠다. 우리는 이제 천자가 아닌 거죠. 재운 거죠. 형님,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부터 종묘사직이란 말을 쓰는데 연속극 보면 종묘사직을 위해서 뭐 폐하하지 않습니까? 종묘사직이 뭡니까? 사직이 그게 저 곡식에 죄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죄를 지내지를 못하고 곡식에 죄를 지내는 것을 그걸 사직이라고 합니다. 그 사직단이고 사직동이고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늘을 숭배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천자만이 천문대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자만이 역법을 연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우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나오는 그 훌륭한 분들이 정신적으로는 소중화가 꿈이었습니다. 작은 중국만 돼도 우리는 원이 없겠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비굴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하면 주역이 있고 주나라역, 중국 거 맞네. 주역으로 천문을 다 얘기하고 하니까 작은 중국만 돼도 원이 없겠다. 우리는 되게 무식한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중국을 숭앙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순시대 얘기야. 이거는 뭐 요순시대가 마치 엄청나게 유토피아였던 것처럼 얘기 들어옵니다. 요순시대는 아주 피가 강물처럼 흐르던 때였고 요왕은 죽지 않으려고 순왕한테 자기 아들 단주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자기 딸 아황과 여영을 순왕한테 바칩니다. 근데 순왕이 묘종한테 잡혀 죽으니까 두 딸이 동정호에서 피를 토하고 자살을 해요. 그거를 유토피아라고 요순시대라고 지금 아주 역사를 아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 초에 명나라를 이렇게 섬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역사책을 보니까 우리가 다 천자국가야. 우리가 다 대륙을 통치했어. 아이고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야 역사책 이런 거 걷어서 없애. 저는 이걸 제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믿었어요. 에이 설마 그렇게 멍청했을까 우리 조상님들이. 역사책 수거령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세조 때 팔도 관찰사한테 요런 책 걷어라.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주남일사기. 여기 보십시오. 밑에가 좀 잘렸어요. 이 중에 안암로와 원동중이 쓴 삼성기를 거둬라. 여기요. 안암로와 원동중에 삼성기를 거둬라. 저 삼성이 뭡니까? 삼성전자 삼성이 아니죠. 세 훌륭한 성인, 환웅 단군을 삼성이라고 그래요. 그 시대를 삼성조 시대라고 합니다. 환웅 환국, 환웅 배달, 단군 조선을 삼성조 시대라고 합니다. 다 알았어요. 그건 줄. 우리 스스로 이런 책을 거둬들였고 제출하지 않으면 참아라고 그랬습니다. 목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벌하게 책을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거둬들인 안암로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 책 제목이 같아요. 아까 좀 전에 무진오신는 오승치로 기록이 있는 단군세기, 그 다음에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는 역사, 북부여기. 북부여기 들어본 적 있어요? 북부여기는 해모수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럼 해모수 아들이 주몽인가요? 아닙니다. 주몽은 고구려의 시조고 추모왕이고 해모수의 한참 고손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임액의 태백일사 이런 책들이 바로 우리가 환단곡이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나는 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도 환단고지를 단 한 페이지도 보지 않고 그 책 옛날 러시아만한 나라를 우리 민족이 끌었다는 그 판타지라며 구라래네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봤대. 그러면 그렇게 선동되시면 안 되죠. 읽어보시고서 제가 우리 애들 혼내는 게 부모로서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대충 혼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애가 뭘 잘못했는지를 지적해주고 그걸 혼내야 교육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도 그래요? 우리 고양이도 모든 걸 칭찬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놈이 아침에 일찍 울어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게 되면 하루가 피곤하거든요. 일찍 일어나는 날은 저도 고양이를 꼭 혼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도 가족이니까 그래서 버릇을 고쳐야 돼요. 그래야 같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환단고기가 엉터리인지 뭔지는 읽어보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 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선동될 수가 있나. 특히 임액의 태백일사는 임액이라는 사람이 조선시대 그 편수관 위치에 있었는데 그 거둬들인 책들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이 역사들이 다 없어진다는 걸 아시고 그걸 읽어보시고 하이라이트를 정리를 해놓은 노트입니다. 태백일사가. 그것이 고성이 씨 집안의 가보가 됩니다. 그 책을 세상에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태백일사 할 때 한자로 일자가 독일 할 때 일자, 고독하다 할 때 쓴 일자입니다. 공개하지 못하는 그 역사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암이라는 분은 실제 인물이에요. 아주 훌륭한 인물들. 안암로는 신라의 고승이고 원동중이 최근에 정체가 밝혀졌어요. 이방원, 태종 이방원의 스승이었습니다. 이암은 고려시대 문화시중의 국무총리예요. 이암 고성희 씨예요. 저분의 후예가 임액이고 그래서 고성희 씨 되는 분들이 저 책을 가보로 가지고 있었고 범장이라는 분도 알려진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스스로 역사책을 태워 없애고 일본의 대거도가 공영권이라는 게 뭡니까? 역사를 통해서 일본이 형님이었다는 겁니다. 형님이 동생을 통치하는 거예요. 대동아공영권을 역사를 우리가 바꾸면 우리가 일본을 통치하는 논리가 나옵니다. 정한론이 뭐예요? 우리가 일본이 형님이었다. 아니 늘 갖다 쓰고 도움받은 놈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놈 역시 난 일본에도 이름을 외워줘야 되는지 난 참 궁금합니다. 그냥 보통 때 강의할 때는 첫째 총독 이렇게 하고 맙니다. 예. 이놈이 오자마자 한 일이 역사책 걷는 겁니다. 왜? 그래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뭡니까? 일본 역사를 거짓말 역사를 심기 위해서 걷어들인 것이죠.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가져간 역사책만 엄청 많습니다. 네. 근데 그때 개연수라는 우리 독립군께서
야, 이러다가는 이 좋은 책들이 씨가 마르겠구나 하고서, 그 4권을 모았는데, 그때 고성희 씨 후손 이기라는, 호남의 3대 문인이라고 하시는 이기라는 분이, 그래? 그럼 내가 태백일사 우리 갑으로 있는 거 줄게. 그래서 이 5권을 다시 목판으로 찍습니다. 목판 찍을 때 누가 돈을 냈어요? 홍범도 장군이 냈습니다. 오동진 장군하고. 왜 독립군 장군이 역사책을 찍는데 재원을 댔을까요? 이게 독립군 역사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독립군들은 군사훈련만 한 것이 아니라 명수가 작든 어쨌든 혼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군사훈련하고 밤에는 야학처럼 호롱불을 켜고 역사를 공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군 장군이 돈을 댄 것이죠. 이 위대한 역사책을 오늘날 후손들이, 천하의 무식한 후손들이 황당고기, 썩은 고기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하에서 정말 통곡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애들이 배달이라는 나라는 이제 완전 잊혀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왜 배달 나라냐? 음식이 빨리 배달 오잖아요. 한강까지 짜장면이 오잖아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이제. 어르신들 옛날에 배달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배달의 기순이 TV도 많았어요. 지금 배달이라는 말은 완전히 까맣게 잊혀졌고, 특히 우리나라 역사책에 배달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려면 개선해서 안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저는 대통령 후보 중에 반드시 우리 배달이라는 말을 역사책에 넣겠다, 이런 공약을 내는 정치가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공부도 안 하고 머리도 텅텅 비고 배운 거라고는 오로지 겉모술 수밖에 없는 놈들이 무슨 나라를 끌고 가요? 제 말이 뭐가 틀렸습니까? 저는 이제 대충 다 손아래니까, 예, 저도 이제 아직 젊습니다. 65세인데 국회의원들 대부분 다 제 손아래입니다. 나는 욕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가 감히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배달이 뭐야? 얘기해봐. 그리고 그럼 대한민국은 뭐야? 우리나라 이름이 무슨 뜻이야?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한이 어디서 왔을까요? 옛날 한반도 끝에 있던 마한 변한 진안에서 왔습니까? 그럼 고종 황제가 그때 황제를 얘기하면서 나도 황제다 하고서 옛날 한반도 끄트머리 있던 마한 변한 진안을 갖고 대한이라는 이름을 졌으면 대한제국이라고 하셨습니까? 옛날에는 단군조선을 삼한이라고 불렀어요. 마한, 진안, 번화이라고 불렀습니다. 단군조선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고종황제입니다. 마지막 황제라고 다 욕들하지만 고종황제도 생각만은 달랐습니다. 고종황제를 감히 욕할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나라 이름도 모르는 것들이. 태극기는 누가 만들었어요? 태호복희 씨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태호복희가 우리나라 조상인 줄 몰라. 중국 점쟁인 줄 알고 있어요. 복자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태극기는 중국제입니까? 그럼 우리는 중국제 국기에다 경례를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치우는 우리 민족의 전쟁의 신이에요. 우리 명량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나갈 때 치우 장군한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장성들이 역사를 모르니까 당연히 합참 같은 최상급 부대를 치우 부대라고 불러야 옳은데 불안한 거야. 이 치우가 중국 도깨비인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치우를 모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우가 중국 도깨비면 붉은 악마는 중국 응원다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나라다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역사가 죽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하이라이트는 하여튼 남원시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환단고기는 의서가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나 누구나 이 환단고기가 다 거짓말이길 바라요. 오늘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상대로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는 얘기 안 합니다만, 중국은 종교가 없습니다. 공산국가라. 중국에서 끔찍하게 모시는 분들이 사망오제입니다. 태호복희, 염제, 신농, 황제, 헌원을 사망이라고 하고, 소금천, 전욱고양, 제곡고신, 그 다음에 요순, 이 5 사람을 오제라고 합니다.
중국은 사망오제 시대, 전설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하상주, 그것을 황하문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환단고기에는 사망오제 족보가 나옵니다. 다 동이족이고 배달민족입니다. 끔찍할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환단고기를 보면. 자기네가 하남성에다가 사면화를 10년 동안 깎아서 염제와 황제 동상을 만들어놨어요. 그 동이족이라니까요. 중국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일입니다. 그게. 근데 개연소란 분이 이 환단고기를 30권을 만드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30권이 지금 한 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가짜니 뭐냐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다행히 필사본들이 있어서 개연수 께서 1911년에 낸 책 100년 만에 2011년에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이 정말 훌륭한 책을 내게 됩니다. 박사 30명이 모여도 저 책 쓰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증산도 신도도 아니고 저는 학자 양심을 가지고 나는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을 존경합니다. 저분이 나라를 구하셨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를 구하는 것은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는 배달 나라가 아닌 줄 알고 그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고 살 때 정말 천 역사를 살려주는 그런 쾌거를 하셨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면 당연히 저 중고등학교 세우고 저 신도들 늘릴 국리를 해야 되는데 이 증산도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정말 저 신도 확장에 도움이 안 되는 역사책이나 만들고 그다음 아직 신도수가 작은 종교가 왜 상생방송, 방송국을 해서 역사 교육을 그 안에 많이 넣습니까? 그 큰 뜻을 어떤 교활한 인간들은 종교가 역사에 개입한다고 또 흉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뱁새가 뭡니까? 뭐를 이해할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네 복덕방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 바둑 챔피언이 감히 프로기사가 두는데 훈수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학문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입니다. 저도 아까 노벨상 얘기해서 그러셨는데 스티븐 호킹이나 저나 똑같은 강연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한국 사람 알아듣기 쉽게 한국말로 합니다. 그러나 스티븐 호킹은 30만 달러를 받고 저는 30만 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왜? 승부의 세계는 100m를 9초에 뛰면 부자가 되는 거고 10초대에 뛰면 라면 먹고 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단하고 구단하고 맞바둑입니다. 초단이 항상 구단을 이길 확률이 더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구단들은 뭐 거의 집니다. 새까맣게 깔고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항상 몇 집 그 이기고 지는 차이 때문에 훌륭한 유명한 구단이 나오고 2점 깔면 무조건 구단한테 이기는 초단들이 쓸쓸히 라면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억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야구도 생각해 보십시오. 10개 던져서 4개를 치면 백만장자가 되고 10개 던져서 2개를 치면 방출됩니다. 그래서 학문의 세계는 냉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수가 상수들 얘기할 때 끼어드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이 얼마나 그 큰 세계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히려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포교의 종교를 이용한다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뭐 세상은 뭐 변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작은 일을 하면 작은 적이 생기고 큰 일을 하면 큰 적이 생기는 겁니다. 선생님이 적이 없다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사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이 없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잣집에 태어나서 편하게 살았다는 것은 남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해야 남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도 편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문제를 풀 때 나는 못 풀면 그 가슴 그 쓰림이라는 건 미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그래도 너는 편히 앉아서 공부만 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10초에 뛰는 사람이 수천 번을 뛰어도 9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고통을 그걸 함부로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위대한 책이 나왔고 근데 저는 EBS에 나가서 내가
천문학 우리 민족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걸 빼놓습니까? 이게 가장 위대한 기록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보다 머리가 덜 빠졌을 때 무진 50년 오성치루를 EBS에서 얘기를 하고 PD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이거 빼지 마시라고. 이건 사실이다.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꽤 비장한 마음으로 강의를 했는데 잊어버려서 제가 뭐라고 했나. 근데 최근 동영상을 보니까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제가 천문학자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오성치루 현상을 조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게 다 어떻든 난 이건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비굴한 적도 있고 하여튼 마누라는 갈수록 무서워지고 뭐 하여튼 뭐 그렇고 그런데 저때 제가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박창범이 받던 모든 그 욕과 화살이 나한테 온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이건 내가 학자로서 곡하가서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이 제 인생에 상당히 큰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2012년이 우리나라 뭐 환단 뭐 바람이 한참 불고서 많이 식었을 때 제가 나름대로 다시 불을 붙였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뭐 제가 대한사랑 이사장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를 보셔요? 제가 기록 있나 뭐가 있나. 근데 오늘날 저한테 이런 중책이 온 것은 그래도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현재 많은 적들을 옆에 두고 있어서 이 자리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감히 충고합니다. 적을 두려워하지 마라. 소신껏 살아라. 그 대신 네가 책임져라. 네가 경솔해서 책임 못 질 얘기를 했으면 그건 책임져라. 나는 심하게 말하면 목숨을 걸 수 있다.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꾼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대한사랑은 환단고기도 사서로 인정하는 대한사관단체입니다. 환단고기가 우리나라의 대한사관의 가장 결정적인 그 역사책이거든요. 거기 보면 무슨 임나일본이요? 그 대마도에 있었어요. 대마도 오히려 고구려 백제 신라 분국이 거기 있었고 그때 일본 애들이 혹시 거기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감히 이쪽 우리 반도에 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란 말은 우리나라 역사책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본 애들이 너희는 무조건 압록강 두만강 안에서 살아라. 너희 한반도에서 살아라. 그 네 팔자다 하고 지어준 게 한반도입니다. 우리 부모님 갖다 버린 적 없습니다. 고려장이 어느 역사책에 나옵니까? 그거를 멍청한 후손들은 뭐 현대판 고려장 어쩌고 하면서 뉴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르신들이 평생 얼마나 속고 살으셨는지 아마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겁니다. 왜냐면 야, 이 애비 역사 몰라. 먹고 살기 바쁘다. 뭐 그거 가능해요.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야, 할애비 역사 몰라. 그 말 못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얼마나 많으세요. 우리 여기 순창에 지부 출범했습니다. 이제 좋은 일 많을 것입니다. 강의 있으면 공부하는 거를 강의를 듣지 않고 똑똑한 척은 하고 싶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한번 왔다 가는 내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알고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견우성 직녀성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는데 북두칠성은 보셨겠죠. 남대육성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조상의 그 천상열차 분야도 우주나 역사 얘기를 외면하시고 그냥 이 사바 세계 속에서 사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에 태어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환단고기가 옳다고 외칩니다. 환단고기는 5권의 역사책입니다. 누가 판타지 소설이라고 합니까? 왜 거기에 속습니까? 그래서 선동된 나머지 읽어보지도 않고 환단고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우리는 역사책으로 있는 걸 믿지 않습니다. 환단고기는 독립군 홍범도 오동진 장군님이 만들어진 5권의 역사책입니다. 여기 거짓말이 한 줄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해방된 지 80년이 돼서야 이제 이게 진짜 역사라는 게 귀를 기울이십니까? 그나마 여기는 빠른 거예요, 지금. 한 군에 10명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서겠습니까? 어떻게 동학이 바로 서겠습니까? 다 동학난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노비들이
양반집에 반항한 것처럼 배웠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정역이나 개벽 사상, 개천, 개벽이 우리나라 우주론 아닙니까? 개천절날 대통령이 오는 거 보셨습니까? 20년이 넘도록 지금 대통령 안 옵니다. 개천절에. 나라 생일날 촛불 50개라도 켜고 불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넋이 나간 나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 대한사랑은 옛날에는 너무 많아서 걱정이던 애국애족 단체가 지금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유일한 애국단체입니다. 지금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저 이거에서 돈 버느냐? 뭐 거의 없습니다. 마누라 눈치만 더 보고 삽니다. 요새. 네. 그 다음에 읽어보지 않는 사람들 부활의 동할 뿐만 아니라 환단고기는 만년 전에 우리 민족이 러시아만 한 나라 세우고 세계 통치에서 구라름입니다. 역사상 가장 좁은 영토에서 역사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사대주의에 찌들어 사는 우리가 가장 못난 후손 아닙니까? 우리 냉철하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언제 이거 반쪽에서 산 적이 있습니까? 정말 못난 후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몽을 생각하는 겁니다. 역사 문제를 해외 동포는 우리는 여기 살아서 몰라요. 그러나 해외 동포는 피부로 느낍니다. 왜? 같이 사는 미국에 사는 중국 애가 걔는 악감정이 없어요. 중국에서 역사 배운 대로 야 너희 나라 우리 제국이었잖아. 그럼 우리 한국 애가 땀 뭔마? 하고 일어나는데 그다음 할 말이 없어. 뭐 배운 게 있어야지. 저 같으면 뭐라고 박사님 같으면 뭐라고 한 방에 보내겠습니까? 그때 난 떠오른 게 야 너 중국 진화라고 하지? 진짜가 가지지자야 임마. 너희가 본 줄겼던 적이 없어. 중국은 상고사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중국이 상고사가 없느냐? 진시황까지 상고사가 없습니다. 하상 주국 그 다음에 순추 춘추 전국 진나라 진시황이 왜 자기를 시황제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시작되는 황제다. 앞에 역사 다 동이족 역사 지배층을 역사를 지우고 싶은 건다. 그게 분석행위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여러분이 성경처럼 생각하는 불경처럼 생각하는 사마천의 사기가 놀랍게도 그 삼왕 태오복희나 염제신론에서 차마 시작을 못하고 왜? 아니까 배달족인 줄 황제 헌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다 공부한 사람입니다. 사마천의 사기가 황제 헌원에서 황제 헌원이 최초의 화하족의 지배자였다고 시작을 합니다. 예. 그 앞에 그래도 그 사망을 차마 못 건드렸어요. 근데 바로 중국의 영웅은 한고조입니다. 그 진시황은 역사가 짧았어요. 진나라는 짧았지만 한고조가 이어받으면서 드디어 중원을 중국이 지배하게 됩니다.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은 우리가 대륙을 통치했고 후반전은 우리가 지금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연장전에서 우리가 빨리 골든골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장군님들한테 강의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니, 장군님들 당연히 만주나 이쪽에 관련된 작계가 있겠죠? 전 있는 것을 믿겠습니다. 장군들이 다 표정이 그냥 그 전까지는 마치 깔보는 듯한 태도로 신문도 펴놓고 있거든 양반들이 차려자세로 앉아서 강의 듣더라고요. 저는 역사나 천문 하나를 얘기해서 적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한상대 검찰총장님 때 검찰 자문위원인데 자문위원이 뭡니까? 식사하면서 우리 검찰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가 딱 한마디 손들고 아니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이 저울 들고 있는 백인 여성한테 권력을 받았느냐? 그럼 조선시대 당신 선배 검찰들은 누구한테 권력 받았느냐? 왜 보궐민국 검찰이고 다 백인 여성을 로고로 쓰냐? 대한민국 검찰은 하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이 때릴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천벌인 것이다. 아무 소리 못한다. 내가 간땡이가 벗죠. 지금 지방에 젊은 검사가 불러도 그냥 불안해서 그냥 아이고 또 가서 이거 지장 찍고 또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한 마디 듣나 보다 하고 가는데 그때 검찰총장과 그때 제 옆에서 저 시중 들으던 분들이 다 나중에 총장 다 됐습니다. 한 분은 단명했지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호기롭게 세상을 좀 사는 사람입니다. 쥐뿔도 없는 사람이. 근데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로고도 좀 삼조고나 이런 거로 정부 로고를 바꿔가지고 단군조선과 고조선을 연결하는 그 삼조고 문양을 좀 독일 그 분데스포겔처럼 딱 좀 그걸 썼으면 좋겠어요. 왜 전부 다 무궁화로 통일해가지고 그 생각납니까? 그 무궁화 꽃에 정부라고 쓴 그 각대기 같은 거. 좀 단군조선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단군조선인데 왜 그렇게 단견하냐 이거죠. 하다못해 정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조선과 고구려를 연결하는 정당이다. 로고를 그래 만들지라고 그만하겠습니다. 예. 이거 지금부터 돈 받고 내가 돈도 잔뜩 받고 해야 될 얘기예요. 이거 뭐 그래서 올바른 배당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나라 역사라는 것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뭐 방탄소년단 뭐 하면 뭐 합니까? 외국 사람들이 야 한글에 매료된다는 겁니다. 방탄소년단이 좋아서 공부해 보니까 한글이 또 기가 막혀. 그다음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음식도 맛있어. 그러면서 계속 우리한테 빠져드는데 그다음에 우리 태극기 원리 아십니까? 그 네 개만 알면 아는 겁니까? 원래 건태이진 손감간군 복희가 만든 8개 중에서 천문사계가 남고 지리사계 4개가 없어진 것이 태극기입니다. 그 유래를 모르면 태극기가 얼마나 멋있는 국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도 세계 유일한 우주론 국기입니다. 5,500년 된 국기입니다. 어떤 나라가 5,500년 된 국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조상은 이렇게 좋은 걸 물려줬어요. 그런데 후손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 남자 한복은 밑에 바지를 묶습니까? 남자나 천기를 받아라. 밑에 지기를 막는 것입니다. 여자는 천기를 막고 저고리 묶잖아요. 묶어서 천기를 막고 지기를 받아라. 그게 과학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걸 정해놓고 지키는 것이 문화인 것입니다. 저는 넥타이 이거 볼 때마다 이거 천기를 막고 있잖아요 지금 좀 그래서 나도 조금 나이 더 들면 이제 한복 입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중국이 이미 역사책을 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북한은 중국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주 순진하게 김정은 정권이 내려앉으면 당연히 남한과 북한이 합쳐지겠지. 무슨 한숨만 보내고 있으니까 이미 중국이 여기까지 왜 해놨겠어요. 김정은 정권 무너지는 순간 바로 압록강 걔네들 몇 군부입니까? 넘어옵니다. 그 제가 이야기하는데 다 믿으실 겁니다. 예. 우리 땅이야 우리 땅. 그런데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이 이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 낭만군이 다 적이었으니까 찍소리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국공정에 대해서 정부기관에서 단 한 군데도 발표한 적이 없어요. 꼭 제후국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말을 신채호 선생 말을 다시 되새겨 봐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역사를 잊은 민족이에요. 엉터리 역사를 배우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배달이 뭐냐? 배달 BC 3897부터 BC 2333까지 18명의 환웅이 다스린 1565년간 이어진 나라. 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몇 퍼센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8월 24일 날 저희가 주동이 돼서 신문 광고를 했습니다. 남원 사태 때문에. 예, 글씨 안 보이시죠? 문화재청 남원시 합천동과 관련 학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왜? 남원에서 유네스코에 남원에 고분군이 있는데 그걸 김은국 거라고 등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유네스코에. 김은국이 뭐냐? 일본 서기를 보면 일본의 신공 왕후, 그것도 애를 가진 여자 왕이 와서 고구려 백제 신라 세왕한테 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치했대요. 이때 백제 근초고왕 이 시대입니다. 근데 일본 여왕이 와서 여기 반도 남쪽을 정치했다는 게 임남 일본군이다 그게. 근데 이제 지도를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이게 일본 교과서예요. 여기 한자
임나, 여기가 기문이에요. 여기가 남원입니다. 여기 합천이 다라예요. 일본이 여기 이렇게 통치했다. 이쪽에 조금 삐져서 백제, 신라 있고, 이거를 우리나라 남원시에서 우리가 기문이었다고 유네스코에 등록을 한대요, 글쎄. 이 알박기 해주는 거예요, 알박기. 우리나라 저 경상북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저 유네스코에 등록을 해서 전 세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저 알려준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근데 뭐 한 번도 갖고 그러냐? 아니죠. 이게 들어오면 나머지는 다 따라 들어오는 거죠, 이제. 나머지 지명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 요즘 뭐 대한민국 원래 일본이 있었어. 거기 대전 갖다 박아놓으면 나중에 부산이 뭐고 다 따라가는 거니까. 실제로 광개토 태왕은 일본에 가서 정벌을 했어요. 광개토 태왕이 북쪽으로만 가신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일본군 육군 소위인가 중위가 가서 해발라서 그거 다 덮어놓은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일본이 정벌당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다 공부해보세요. 오늘 저는 그냥 진짜 수박 겉핥기로만 쭉 보여드린다. 하나하나가 다 강의 가능한 과목이에요. 그런데 저거를 남원 시민들은 다르더라고요. 누가 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남원 시민들이 결정하겠다 해서 시장한테 항의를 하고 지금 저 상당히 저항에 나섰습니다. 근데 만일 여기 저 순창도 같은 일이 가야 문제로 있었다고 하면은 저희는 똑같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순창은 이 가야의 망령을 피해갔어요. 근데 아직 못 피해간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남원은 지금 강력하게 시민들이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세요. 같은 전북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배달의 후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토착외구 자손입니다. 여러분들 일본 사람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에 전라도 경상도는 고조선이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단군의 자손 아닙니다. 전라도 경상도는. 우리나라 국사책에 고조선 영토가 충청도에서 끊어져요. 직접 확인하세요. 올 때까지 다 왔습니다, 지금. 저 이렇게 과격한 사람 아닙니다. 마누라한테 꼼짝 못해요. 근데, 이건 정말 제가 이제 나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안 넘어갑니까? 누가 좀 넘겨주실래요? 잠깐? 예, 지금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 좀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 자, 그래서, 예. 이 문제는 식민사 카르텔과의 전쟁입니다. 예, 다음. 자, 제가, 45분까지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예, 그래서 저희는 정치, 종교, 지연, 학연, 혈연, 빈부와 무관하게, 그 앞으로 잠깐만요. 그 앞에 그 중국 지도로 넘어가세요. 중국 지도로, 여기 제가 중요한 말 하나, 앞에. 그 다음. 이 맨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K-웨이브에 우리나라의 물결이 태극기 원리, 한글 모든 게 다 감동을 시켜도 그 외국 사람들이 그럼 이 나라 역사 좀 한번 봐야지.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저게 아까 그 지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거 뭐야 노비라고 꼭 나쁜 건 아닙니다만 노비 출신이네 뭐. 우리나라의 마지막 K 물결을 모든 거를 다 수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도 한 번만. 중국 지도. 네네. 빨리 하세요. 다음에 여기 저 파일 가져가셔도 돼요. 가져가 쓰셔요. 여기 파일 가셔도 돼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본화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 가서 못하는 영어로 멕시칸을 만나든 뭐 누구 흑인을 만나든 백인을 만나든 마음 놓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 만나면 저 지난번에 대통령 누구 찍었나? 나는 교회 다니는데 뭐 저 사람 어디 절 다니나? 한국 사람한테 가슴을 열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 6개 독버섯 때문에 우리는 정서적으로는 단일 민족이죠. 근데 사실은 아까 송무장 인사말에 유심히 들어보니까 4분 오열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 우리나라 4분 오열되어 있어요.
뭘로 합칠 겁니까? 내가 다녀보니까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음식이 맛있고 여기 술 먹으면 다 진짜 재밌고 경상도 가면 재밌고 이 좋은 나라를 왜 이렇게 사본을 내놨습니까? 다 정치꾼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는 이걸 서둘러야 됩니다. 설마 내버려 두면 설마 100년 뒤에도 뭐 지연하긴 따지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빨리 하루빨리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국을 다니고 그러는 것이죠. 다음요? 다음요?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 정신은 개천 천선 사상입니다. 개천절날 왜 노는지도 모르고 노는 것 자체가 한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숭앙을 해요. 한국 사람은 뭐 교회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야 이번에 나 하늘이 도왔네. 그게 뭐 절에 다니면서 배우는 말입니까? 우리 천선의 용어예요 그게. 그래서 사상하고 종교를 혼돈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면 어느 종교를 믿든 고추장은 드실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믿든 한국 사상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상이 천선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선민 사상이자 공통정신이고 우리 국헌이고 4분의 1의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근데 다음이요.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가 없을 때만 해도 2019년에는 이렇게 올림픽공원에서 이렇게 많은 회원을 가지고 나라 바꾸자고 외쳐댔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음에요. 요즘은 그냥 이렇게 랜선으로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쪽 거는 작년 겁니다. 우리가 미처 아직 사진을 정리를 못했어요. 지난주에 끝났거든요.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때 하도 우리 천문학계를 깔보는 것 같아서 전국에서 별 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그래프로 표시했더니 이렇게 많더라고요. 여기 가서 별 봐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제가 45분에 끝내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야 안 하면 그만이지만 너무 좋은 정보가. 제가 내년도에는 한번 판쓰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1타 5피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판쓰리 하려고 여러 가지를 할 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소개하면은 각 군이나 이런 데마다 우리 지부 사무실을 겸하는 역사 카페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카페는 어차피 이 안에도 몇 개가 있는데 다들 뭔가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희망자나 그런 걸 잘 선발해서 벽에는 온통 역사 도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 올 제가 한 강의 같은 걸 동영상 항상 틀어놓고 그 다음에 역사책 뭐 여기저기 뒤지고 살아갈 것 없이 그냥 거기 다 모아놓고 거기서 앉아 보시든가 사든가 하시고 뭔가 해서 그 다음에 우리 회원들이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사랑방에 모이듯 고스톱 치러 모이듯 모인다든가 해서 뭔가 지역마다 아주 다목적인 카페를 지금 체인점을 만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부가 있는 곳에는 특히 어르신들 뭐 저녁나절에 한번 슬슬 나오셔서 뭐 얘기도 하고 그다음 우리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거기를 당번 근무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을 전국에 쭉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 저희가 강사 육성을 올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환단고기의 날을 정해서 꼭 그날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33군데에서 환단고기 강의를 동시에 하면서 그 강의 일어나는 곳에 무궁화꽃을 하나씩 다는 광고를 한다든가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가 판쓰리에 나설 겁니다. 한 판을 바꿔야지 더 이상 답답해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하늘이 도와주고 계신 게 새벽 하늘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한 뼘 안에는 안 들어와요. 그러나 해와 달 사이에 6월 18일 날 5개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 더요. 이렇게 새벽 하늘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 군데에서 제가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하고 MOU를 맺든지 해서 천체망원경을 예를 들어서 대전 같으면 대전역 광장에다가 천체망원경 10대를 펼쳐놓고 2대는 수성, 2대는 금성 이렇게 잡게 해서 어차피 교육청에서는 이 과학이기 때문에 이거 보러 가라고 공문 냅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잘하면 CNN이나 이런 데서 내년에 천문현상에서 연초에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행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기회가 평생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늘에, 근데 앞에 거요. 마침 요 가운데 요게 루예요. 28수 중에.
저 토성이 너무 멀리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수금, 천왕성은 안 보이고요. 화, 목, 여기까지 주류의 요 중심이 루입니다. 그러니까 오성치루가 이번에 오성치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제가 머리가 깨질 정도로 신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라의 분위기를 확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창에서 우리 지부장님도 아주 참 훌륭한 취임사를 했는데 순창은 특히 앞장서셔야 합니다. 여기가 보통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들 부탁드리고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